하라는 대로 한다. 뭐 이런 뜻으로.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올빼미랑 부엉이 비교를 해드렸더니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? 저보고 물범이랑 물개랑 바다코끼리랑 제가 그런 거 구분하는 거 가르쳐 줄까요? 그런 것들도 해주세요. 그랬더니 해드릴까요? 그랬더니 정말 물범 물개를 알려달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좀 알려드리려고요. 여러분들 그림책하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그림책을 보다 보면 특히 우리말 그림책은 좀 덜한데 영어 그림책은 읽다 보면 애들이 질문을 대담하니 해요. 엄마 스쿼럴하고 춘먼크는 어떻게 차이가 나? 씨라이언하고 세일하고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차이나?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물어대기 때문에 영어로는 물론 아울은 그냥 아울로 되어 있지만 계속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면 알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단 물개랑 물범의 차이는 뭐냐면요. 딱 봐가지고 얘가 바나나 같이 생겼다. 그러면 걔는 물개예요. 아, 물범이에요. 물범. 물범은 앞다리가 좀 짧고 뒷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접히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쭉 빠지게 생기거든요. 제가 자료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 자료 사진을 프린트를 못해서 제가 그려드릴게요. 이렇게 애가 생긴 게 이렇게 약간 바나나 같이 생겼다. 그리고 눈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. 그리고 앞에 비늘이 좀 있긴, 이 앞에 이 지느러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뒷다리가 뒤로 뻗었어요.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생긴 게 약간 바나나 같이 생겼다. 그러고 여기에 몸에 점박이 무늬가 있다. 그러면 얘는 물범이에요. 왜 범이게요? 실제로 표범처럼 이렇게 점박이 무늬가 있어서 물범이고요. 그런데 어떻게 얘가 생긴 게 요가하는 애 같이 생겼다. 아, 좀 약간 뱀같이 생겼다. 이렇게 요가하는 애 같이 생겨가지고 눈이 이렇게 있고 앞다리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개 박수라고 하잖아요. 박수 막 치는 이 박수를 치게 앞에 비늘이 좀 크고 뒷다리 비늘은 뒷다리 지느러미는 앞을 향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귀가 이렇게 귓구멍을 딱 덮는 게 있고 물범은 귓구멍을 덮는 게 없어요. 저는 어쨌든 딱 봐가지고 요가를 하고 있다. 그러면 얘는 물개. 그러고 나서 손을 봅니다. 손을 봐서 물개 박수 칠 수 있으면 얘는 물개. 그리고 물범은 바나나 같이 생겼고 그리고 범처럼 땡땡땡땡 무늬가 있다. 그러면 얘는 물범입니다. 여기에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덩치가 엄청 크고 이렇게 긴 코끼리처럼 상아가 있는 놈이 있다. 그러면 얘는 바다코끼리예요.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 아시겠습니까? 영어로는 얘는 월러스죠. 얘는 월러스고 얘는 얘는 씨라이언. 이런 차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설명드려야지 이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면 그 청설모랑 다람쥐 차이도 할까?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언제 한번 이런 종류로 라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런 거 차이 같은 거를 이 책이 제가 저희 집에는 영어책밖에 없는데요. 영어책밖에 없지만 그 What's Different 이게 부엉이일까 올빼미일까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책이랑 비슷한 책 중에 사소한 차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사소한 차이점이라는 것도 그 책도 되게 재미있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. 500원 님이 청설모는 겨울잠을 안 자요.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. 아, 그렇구나. 청설모 겨울잠 안 자는 건 저 처음 알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좀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오늘 호랑이 그림책 같이 읽자고 했는데요. 그 호랑이 그림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새 그 굉장히 많은 곳에서 호랑이 그림책들 소개하잖아요. 그런 와중에 정말 계속 주인공이 호랑이 그림책 하면 좀 덜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책을 고르면서는 지금 처음 소개할 이 책은 사실은 호랑이가 사파로 그림 속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게 전부 다거든요. 그래도 다른 분들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책 읽자 그러려고 했는데
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되게 많이 빨리 우다다다다닥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틱나탄 스님 아시죠? 틱나탄 스님이 애들하고 주고받은 질문 같은 걸 써놓은 책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아무것도 무엇인가요?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처음에는 저게 무슨 뜻이지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어 제목은 is nothing something이에요. nothing도 something인가요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무엇인가요? 하는 질문이 말이 또 되기도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한 수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 질문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. 모든 사람이 저를 적으로 대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화해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? 저희 부모님은 자주 싸우다 이혼하셨어요. 왜 부모님들은 같이 살 수 없는 걸까요?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 하나 제가 볼게요. 어디 갔더라? 내가 탁 찍어놨어. 여기 호랑이가 나옵니다.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 있는 질문은 뭐냐면요. 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걸까요? 이런 질문입니다. 아이들이 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나요? 하는 질문에 틱나탄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흔히 인사말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. 이런 일이 생기면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죠. 천천히 걸을 때 느끼던 기쁨도 있고 차분하게 힘을 모으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. 이미 벌어진 나쁜 일에 집착하고 또 무언가가 잘못될까봐 마음을 졸입니다. 그렇게 좋고 옳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숨쉬기 좀 잘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. 제가 이 책에서 좀 좋아하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요. 이거예요. 여기에는 호랑이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예요.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? 여기에서 대답이 되게 생각하고 달랐던 게 어떤 대답이냐면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화가 났다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.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지만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나는 화가 나면 기꺼이 그 화를 인정하고 화내기를 멈춥니다. 자기가 화났다는 걸 인정해야 화내기를 멈출 수 있대요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나는 호흡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. 숨을 깊이 들이쉬어. 내 안에 있는 화가 느껴지지? 이제는 그 숨을 내쉬면서 그 화를 다스려봐. 억지로 화를 억누르지는 마세요. 화를 억누르면 여러분 자신과 화내려는 성질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요. 하지만 차분하게 잠시 화와 같이 있다 보면 그 화를 분출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. 그러면 화는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되고 위험하지 않은 다른 힘으로 변하게 된답니다. 이거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화난 거를 인정하면 멈춰진다니.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화가 난다는 것도 인정하기 힘들고 내가 화를 낸다는 것도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그렇지. 내가 화가 나진 것이.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 책은 뭐 그림이 되게 예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마지막 페이지가 끝날 때 어떻게 끝냐면 계속 틱나탄 스님한테 질문을 했던 이 어린이들의 질문 끝에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. 제가 스님을 안아도 돼요? 이런 질문입니다. 너무 시큰하죠.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를 안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고요. 네, 제목 지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제목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. 제목은 아무것도 무엇인가요? 라는 제목입니다. 영어 제목은 is nothing something 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책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. 왜냐면 질문들이 굉장히 영어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에.